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2월 4일 오전 1시 48분 녹화 중이고, 비트코인이 약조정이 왔었습니다. 조정이 좀 왔었고, 고점 대비, 고점이라기보다 뭐 10만 5천 정도 선 대비 10만 5천이면 여기잖아요. 여기면은 지금 여기를 박스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단 기준 대비 여기 하단까지 쭉 떨어진 거기 때문에 대략 한 13% 정도? 그 정도의 조정이었는데, 이제 과거 비트코인이 좀 저렴할 때, 그때는 뭐 3, 40%씩도 막 움직이고 이랬었던 거에 비하면은, 요 정도 선은 사실상 뭐 준수한 편이었습니다. 요런 조정은.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너무 좀 크게 과대 낙폭을 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싹 얼어붙고, 패닉이 나오고,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, 지금은 오전 한 11시부터 하락이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좀 진정되고 다시 비트코인이 나름의 V자 반등을 해주고 있으면서 좀 분위기가 나름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, 조금은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한번 개파락하고 나서 쭉 흐르다가 이제 두 번 쏟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요 쏟은 거 위로 이제 V자로 와서 이제 10만을 다시 또 터치를 해야 되는데, 이 10만 달러의 벽이 굉장히 진짜로 크다. 이게 참 뚫기는 뚫는데, 여기에 완전하게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이 10만부터 또 다른 어떤 시작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10만의 벽이 굉장히 크다. 반대로 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10만, 뭐 15만 갔을 때 이 10만의 벽이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금 다져지는 여기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1차 지지선, 만약에 나중에 사이클이 끝나, 한 15만, 20만 달러 가가지고 사이클이 끝나,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좀 강한 벽, 1차 벽,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콘크리트 2차 벽 구간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확실히 알트들이랑은 좀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. 진짜로 이번에 좀 증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. 같은 크립토 시장 내에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좀 다른 자산군, 그냥 나스닥 같은 다른 자산군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고,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이제 크립토 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 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좀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느꼈고, 실제로 뭐 시드가 크던 작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를 보면서 나의 이제 알트들을 보면서 쪼그라든 알트를 비교를 하면서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아, 정말로 돌고 돌아 정답은 비트였고, 뭐 이거저거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또 정답은 비트였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좀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결국은 다 ETF 자금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그렇게 흘러간 거죠. 그래서 이번 하락이 약간 느낌 자체는 요때 엔캐리 때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8월 초에 8월도 근데 벌써 막 9, 10, 11, 12, 1, 2, 와 반년이 됐네요. 요 8월도 엔캐리가 벌써 반년이 됐나요? 진짜 빠르다 시간. 그래서 느낌 자체는 약간 휩소 느낌으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확 빠졌다가 다시 확 반등하는 그런 형식으로는 이때 엔캐리 때랑 좀 많이 비슷합니다. 그래서 엔캐리 때 이제 차트가 일봉상 주봉이네요, 이거는. 그래서 요 뭐라 할까, 하락폭, 낙폭 자체도 느낌이 좀 이런 식으로 쏠려 있고, 다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하고 약간 되돌림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면은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.
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볼 건데요.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좋았던 얘들 위주로 보세요. 이거 좋았던 얘들 어떻게 보시냐면은 일봉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봉으로 내가 관심 가는 코인들 다 저장해 두시고,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은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. 실제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, 이제 보시면은 양전이 됐죠. 긴 아랫꼬리 그리고 양전, 이런 애들을 보고 나서 또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나, 지지가 어디서 됐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. 여기 이제 2.37 요 정도 선이면 이제 여기랑 맞물려 있는 곳이죠. 그래서 이 정도 대략, 요 정도 선에서 좀 지지가 나왔구나. 그래서 이 정도 지지선으로 이제 올라가서 반등을 성공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지선일 수 있겠고,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수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좀 보고 있었던 구간이 한 3.3달러 정도 되거든요. 3.3달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맞물 떨어지는 그런 선이었던 것 같은데, 거기가 이제 확 깨지고 내려갔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3.3에 좀 매수를 걸어놨었거든요. 근데 체결이 돼가지고 한번 팔았어요. 반등. 그리고 다시 좀 줍고 했는데 확 빠져가지고 이제 말아 올릴 때 네, 다시 이제 또 단기 익절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힘이 되게 좋고 분위기가 확 좋아지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, 제 원칙상 만약에 반나절 내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20% 전후라든지 그 이상이 나면은 그거는 무조건 익절로 간다. 약간 이런 좀 원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줍더라도 굉장히 단기간에 난 그런 수익들은 무조건 챙겨간다. 좀 그런 주의로 갑니다. 그래서 일단은 수위를 좀 관심을 계속 두고 있고요. 실제로 일봉상으로도 양전 빠르게 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.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양전돼 있죠. 양전돼 있고, 이제 이거 지지 같은 경우는 176달러 선에서 좀 받았네요. 그리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200달러 선만 잘 지켜주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? 리플도 와, 마롤 제대로 했네. 이래도 아래 꼬리는 진짜 다 길게, 엄청 길게 달렸어. 이게 거의 뭐 이 정도 아래 꼬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길게 달렸어요 이번에.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하락이었다. 진짜 길게 달린 거거든요 이게. 그리고 뭐 도지 또 양전인데 굉장히 작죠.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조금 아직은 뭐 반등의 힘이라든지 그런 순서가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분부 아직은 음전이죠. 에이다, 페페, 이더. 이더는 그렇습니다. 아발란체. 아발란체 이런 얘들도 양전이긴 한데 조금 좀 애매하죠. 차트 자체가. 이게 양전이어도 아래쪽에서 한 애들이 있고, 이렇게 나름 좀 이 위쪽에 나름 추세선 지켜주는 상태에서 한 애들이 있거든요. 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봉상 내가 이제 관심 있고 사고 싶고 포트에 있는 코인들이 어떤 상태인지,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비교 우위에 있는지, 아니면은 좀 경쟁력이 없는 애들인지, 이런 구간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고요. 이더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역시나 또 증명했고요.
그래도 여기는 좀 지키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번에 4,000불 두 번 두들기고 나서 꼬꾸라졌을 때 여기도 이제 엔캐리 당시에 비슷한 수준까지 딱 지지가 있었네요. 그래서 여기 당시까지 다시 돌아오고 단득을 하는데 굉장히 시원치 않고 좀 애매하고 이더 생태계 애들도 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상태다. 김프 같은 경우는 어제가 아니죠.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낙폭이 컸을 때 한 10% 이상까지 갔었고 테더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지금 환율이 좀 높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인프가 붙어가지고 환율 그 테더 가격이 빗썸 기준으로 1660원까지 갔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 1640원 정도인가?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빗썸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은 일단 이런 우리가 이렇게 급할 때 테더 같은 거 거래량이 빗썸이 더 많고 일단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쏘는 게 더 큽니다. 그러니까 테더가 가격이 다르거든요. 업비트에서 상단과 빗썸에서의 오늘 그 테더 상단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테더를 매도하는 포지션이었다면 빗썸이 유리했다. 그리고 제가 빗썸을 거의 17, 18년도에 굉장히 주로 쓰다가 그 이후로는 다 업비트 바이낸스만 거의 썼었는데 업비트가 맨날 그 자금 출처 맨날 진짜 뭐 보낼 때마다 항상 그거를 요청을 하거든요, 저한테. 근데 이제 그 못 해먹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빗썸으로 아예 갈아탔습니다. 그래서 빗썸은 굉장히 쿨하더라고. 진짜 몇 년 만에 막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 그거 없이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3월부터 국민은행으로 바뀌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괜찮다. 그래서 저도 빗썸을 추천드린다. 이제 다만 업비트에 조금 더 그런 알트들이나 이런 거래량도 많고 좀 좋은 코인들을 많이 상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가 있지만은 입국 출국 요 부분만큼은 무조건 저는 빗썸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업비트 어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업비트 때문에 제가 원래 현금화 해도 보통 테더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김프도 좀 끼고 해가지고 원화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원화를 좀 이렇게 보는데 역시 또 원화로 보면은 이 달러로 볼 때마다 보는 것보다 확실히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. 이게 돈이라는 게 체감이 확 돼서 좀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김프 차트거든요. 김프 차트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요게 계엄령 때 역프 순간적으로 막 20% 30%도 갔었죠. 여기 역프 났을 때고 지금이 8% 9% 10%까지도 갔었던 그런 지금 좀 생긴 김프 상단인데 지금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수준은 상단입니다. 그래서 보통 0%에서 4% 정도? 여기가 평균인데 지금 조금 위에 있고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김프는 이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다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김프는 이제 한 달, 두 달 정도 좀 유지되다가 되게 시장이 좀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한다 뭐 시장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좀 옆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김프는 좀 많이 빠집니다. 그래서 그때 재진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그건 주의를 해야 되죠. 김프가 이제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지수이기 때문에 반영은 되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김프로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또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. 옛날이랑 다르게.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김프도 잘 체크하시면서
매매하는데 마지막 그 설거지가 김프죠 우리는. 그래서 잘 매도하시고 김프 높을 때 잘 귀국하셔서 프리미엄 먹고 현금화까지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. 그리고 비트크 말이 잘 안 나오죠.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? 지금 뭐야 디스코드방 계속 이제 오픈해가지고 좀 유지를 하고 있고, 그래서 디코에서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 이제 디코에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차트라든지 뭐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라기보단 좀 뱉는 좀 그런 걸로 이렇게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? 공부하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대체를 하는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잘 안 올리게 되네요.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V자 반등이 가장 베스트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더라도 뭐 더블 바텀이나 뭐 한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만 안 깨지고 분위기 다시 좀 전환하는 형태로 2월부터 또 매크로상으로는 2월부터 좀 좋은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만약 2월 장세 좀 좋아진다 그러면 2월, 3월, 4월까지 이게 좀 보다가 또 5월, 항상 5월이 안 좋았잖아요. 세린 메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. 그래서 석가미비라든지 뭐 작년에도 사실 4월 중순부터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아졌었고,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은 저점 구간이 어쨌든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사이클이 다 진행이 되고 끝났어. 이거 끝나고 시작하는 구간으로 돌입을 하는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물리더라도 계속 들고 가면 되는데, 어쨌든간 사이클이 좀 많이 진행이 된 좀 위쪽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리스크 관리 없이 무조건 난 들고 간다. 뭐 비트 2억 3억 갈 때까지 나 안 팔아. 뭐 알트코인들 무조건 들고 갈 거 풀매수 안 팔아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코인 개수가 조금씩은 없어지더라도 저는 리스크 관리 계속 하면서 눈치 봤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갔다가 조금 먹긴 했는데 분위기 좀 쎄하네, 좀 과열된 것 같네 하면 좀 잠깐 피해 있다가 좀 요렇게 하시는 게 고점 부분에서는 저의 스타일에서는 좀 더 맞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맞는 본인만의 좀 스타일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 좀 그런 식으로 합니다. 다만 이제 코인 개수가 좀씩 줄 수는 있어요.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오늘 같은 하락장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하시면은 코인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로 또 쓸 수 있죠.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좀 많이 만약에 물리신 분들 계시면은 오늘 손실이 되게 컸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반등을 해서 나아지셨을 수 있는데, 만약에 내 잔고가 반등이 많이 안 됐어 그러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또 잘 이렇게 펀더멘탈 안 좋고 힘 없는 얘들을 너무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반등 그래도 좋고, 그래도 좀 김치 수급이든 뭐든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말하고 싶은데, 리플 같은 거 보면 또 그렇게 말을 못 하겠죠. 리플도 그러다가 이제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. 근데 또 그거는 리플이라서 가능을 했을 거예요. 아마.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저거만 좀 훑어봤고요. 자, 이렇게로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7일 기준 24시간 기준으로도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갈게요. 7일 기준으로 지금 가격대가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면은 이렇게만 또 볼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본다면 지금 이번 하락에 나름 준수하게
버텼거나 내지는 반등을 잘 했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. 24시간으로도 나쁘지 않다. 근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좀 안 좋다. 리플도 반등은 잘했다. 근데 이제 7일 전 그때 이제 너무 또 분위기 좋았던 그 리플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는 조정이 왔고요.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반등 좀 나름 괜찮게는 했다. 그러니까 아발란체는 계속 시총이 좀 밀리고 있죠.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밀리고 있고,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생태계가 생태계를 쭉 지켜본 결과 막 이렇게 뭐 좀 애매해가지고 밀리지 않을까. 수익 같은 경우는 7일 변동폭 크진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또 수위는 앞에 좀 달리다가 뭐 일주일 전쯤부터 해가지고 좀 조정 구간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뜨는 것도 있죠. 그래서 이런 코인들마다 약간 랠리가 다르잖아요. 뭔가 얘는 조금 더 먼저 튀어가고 얘는 좀 나중에 튀어가고 그런 것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말이 많이 나왔던 게 하이퍼리퀴드죠. 하이퍼리퀴드가 이번에 하락에 아예 뭐 꿈쩍도 안 하고 다 이제 피똥 쌀 동안 와우 오히려 상승을 해버리는 좀 그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말이 많았습니다. 만트라 얘는 얘는 약간 좀 작업 치는 것 같긴 한데 어. 약간 퓨엘 같아요. 예전에 퓨엘 맞나요? 퓨엘 아닌데 그 오라클 프로젝트 뭐죠? 이름 까먹었다 그거 그막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뭐 또 인기 많죠. 특히 한국인들한테 인기 많은데 눌러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나오거든요.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되고 있나? 대략 보니까 업비트에서 한 25% 이상 나오고 있네요. 업비트에서 좀 굉장히 사랑하는 코인이다. 그리고 뭐 바이비트, 코인베이스 적절하게 나오고 있고 바이낸스에 없는 게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. 저 온도는 저도 좀 있습니다. 제가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저기 뭐야 저기 반등 때 언제였죠? 수익 기준으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네요. 저번 영상 즈음에 어, 요 반등 때 정리를 많이 했네요. 요때 1월 둘째 주쯤에 요때쯤에 현금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게 이제 비트이더, 테더, 솔라나, 분분 수위도 정리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때 수위 좀 정리 많이 했고 수위 들고는 있어요. 톤도 좀 있고 온도 좀 물려 있고요. 온도 온도 좀 물려 있고 뭐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원래 저도 막 불장 오고 준비할 때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사는 편인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. 작년에 그런 좀 뼈 아픈 것도 있고 작년에도 좀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짰을 때 좀 손실이 크게 났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컨셉 자체가 이번 시즌의 타이틀은 딱 그건 것 같아요. 선택과 집중. 딱 그런 컨셉으로다가 확실히 사는 애들 확실히 사고 아닌 애들 확실히 안 사고 딱 이런 컨셉으로
카스파도 좀 있고 폴리곤 있고요. 아비트럼 있고 코스모스 있고 셀레스티아도 물려 있고 셀레스티아 이번에 완전 지하실 뚫고 내려갔던데요. 뭐 그 정도인 것 같아. 월드코인 홍채 팔아 홍채 판 거 아주 소액이 있고요.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인데 저도 지금 그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너무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레버리지 땡기시는 거는 초입 때 항상 초입 때 말씀드리지만은 요 요런 구간 있죠. 그러니까 여기 아닙니다. 여기 아니고 이렇게 상승이 쭉 올라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슬슬 딱 반응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쯤에 레버리지 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. 여기 다 아니야. 어느 정도 확실하게 체킹이 다 되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불응할 때 그때 그냥 레버리지 쓰셔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요럴 때 쓰시고 요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하신 다음에 이제 요런 구간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가시는 거. 다만 이제 비트가 이제 12, 13, 14, 15 이렇게 쭉 가면은 또 땡겨볼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선물하시는 거 굉장히 좀 주의하시고, 전 선물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은 또 이제 저기 뭐야 레버리지 하려면 또 선물도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이번에 좀 청산 금액이 어마무시하던데 잘 이게 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, 적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한 애들은 다 망해서 개 털려버리고 잘 이렇게 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 마무리하고 2월 달부터는 좀 장세가 좋아지길 바라면서 저도 이제 선발 때 아까 좀 저기 한 거 말고는 좀 본격적으로 재진입을 해볼 만한 타이밍을 재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. 그래서 네,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각자만의 이제 어떤 생각했던 전략들 그런 플랜들 있으시면은 잘 저기 하시기를. 네. 그래서 영상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 안녕.